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대학교 이병훈 총장이 취임 1년을 맞아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병훈 총장은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통해 세계적 강소대학으로 순천대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권 의대를 신설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대는 지난해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5년간 1,000억 원 규모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특성화 전략을 실천해야 합니다. 순천대는 단과대학을 폐지하고 우주항공과 애니메이션, 스마트팜 등 3대 분야 중심의 스쿨 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병훈 순천대 총장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통해 세계적 강소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도전을 장려하는 창의적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문과 전공과 교수 간의 경계와 차이를 넘어서는 교육과정을 실현할 것입니다. 학과장벽을 허무는 구조개혁에 따른 반발을 두고선 대학의 생존이 걸린 만큼 구성원이 뜻을 모아가고 있다며 큰 진통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부권 의대 유치에 대해선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지역 의료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서 전남 전체 지역을 순환하며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제를 적극 도입할 것입니다. 의대를 두고 전라남도와 대립해 앞으로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도 공모 절차를 거쳐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극도로 입장 표현을 아껴오던 순천대가 의대 유치 관련한 도의 행정이 서부권 중심으로 기울어졌다며 전남도 행정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대는 전남의 최대 수건인 전남권 의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최근까지도 전남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계속 증폭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대 이병훈 총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남도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순천대의 전남도에 대한 불신의 시작은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의대 유치 계획이 추진되던 지난해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순천대는 공동의대 추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남도와 목포대가 주도하는 모양새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도민대책위원회도 서부권 중심의 인적 구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남도의 위원 명단 공개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각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위원회나 대책위원회 이런 거 만들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진 또 다른 시점은 대통령의 민생 토론의 이유입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공동의대에서 통합의대로 추진 방향을 갑자기 선회한 전남도가 순천대와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이 교육부에 통합의대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통합의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들었던 건 아니고 그때 바로 가서 그때 그 자리에서 알았고 이제 그리고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인 통보일 수도 있죠. 신청서의 핵심 내용 중에는 각 대학의 존립과 연동된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을 전제로 한 내용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1도 1 공익체제 정책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근거로 또 통합부대를 신청하는 거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대학 간의 통합도 어려운데 과연 통합부대 이것이 실현 가능하겠냐. 이와 함께 의대 유치 신청의 주체인 순천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전남도 주도의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부권 지역사회는 현재
정부가 대학의 개별 신청서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주관적인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서부권 일부에서는 순천대가 공모 절차에 불참해 전남권 의대 유치가 무산될 경우까지 언급하며 벌써부터 동부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대 유치를 두고 갈수록 악화하는 전남의 지역 간 갈등 분위기. 전남도 행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전남도가 의대 추천 대학 선정 공모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초로 상업 생산에 성공한 광석 리튬 기반의 수산화 리튬을 최근 율촌 공장에서 첫 출하했습니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최근 수산화 리튬 제품 28톤을 2차 전지 소재용 양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고객사에 처음으로 공급했으며 이는 광석 원료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자체 기술을 적용해 수산화 리튬을 상업 생산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호주의 필바라 미네랄사가 합작 설립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지난해 11월 율촌 산단에 1공장을 준공했고 올해 안에 같은 규모의 2공장이 완공되면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인 연간 4만 3천 톤의 수산화 리튬 생산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고흥군이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도입할 예정인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추진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하나인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고흥군의 식스센스 태양의 섬 개발 사업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이 우선 추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영남면 대옥대도에 조성 예정인 태양의 섬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1,800억 원을 들여 대형 숙박시설과 테마 가든을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으로 이번 대상지 선정으로 고흥 군수가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갖게 돼 사업의 자율권과 탄력성이 기대됩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개통하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기를 중고로 팔고 가입자의 요금을 납부한 뒤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휴대폰 깡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 여수의 한 대리점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휴대폰을 고치기 위해 단골 대리점에 방문한 60대 서 모 씨. 휴대폰 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에 신분증을 맡기고 일주일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러 가자 대리점 직원은 싼 요금제로 바꿔주고 통신비도 석 달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내가 전화기를 한 몇 번 맡기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혜택을 주는갑다. 그런 생각했죠. 상대편 서비스를 좀 잘해주는갑다. 고맙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서 씨는 자신의 부인도 대리점에 데려가 해당 직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서 씨 부부는 한 달 뒤 10만 원이 찍힌 요금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월 2만 원의 노인요금제가 5배가 넘는 최신 요금제로 변경된 겁니다. 깜짝 놀란 서 씨가 통신사에 문의해봤더니 자신의 명의로 기기 3대와 자신의 부인의 명의로 1대 등 총 4대의 기기가 새로 개통돼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제가 명의로 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포폰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걸로 막 범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막 불안한 거예요, 사실. 서 씨는 곧바로 대리점에 항의했고 확인 결과 해당 대리점 직원이 서 씨와 서 씨 부인의 명의로 불법으로 4대의 휴대폰을 불법 개통한 것도 모자라 이 휴대폰을 중고시장에 판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이어 기기 판매금의 일부로 서 씨 부부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서 씨 부부가 휴대폰이 불법 개통된 사실을 모르게 하면서 판매 금액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른바 휴대폰 깡입니다. 이처럼 일부 통신사 대리점 직원을 중심으로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이 의심되지만 해당 직원은 실적을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합니다. 후보가 이제 비슷하니까 금액대가 그래서 했는데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 아니에요. 실적 압박은 아니었어요. 경찰은 서 씨가 해당 대리점 직원을 상대로 고소해옴에 따라 해당 직원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구례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5번이나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설치를 결사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는 길목인 성삼재 휴게소. 구례군은 지난해 12월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며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쉽게 올라오게 하고 관광 사업으로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 1990년대부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온 구례군은 지리산 온천 관광지에서 이곳 성삼재까지 올라오는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신청이 반려됐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구간은 지리산 온천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성삼재 휴게소까지 3.65km 구간입니다. 총 6개의 지조를 건설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국립공원구역에 건설하는 지조는 1개뿐으로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입니다. 구례군은 케이블카를 설치한 뒤 도로를 폐쇄하면 오히려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자동차를 타고 성삼재를 찾아 매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1년이면 차가 50만 대 이상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나온 매연이 정말 심각해요. 한여름에 서울에 있는 매연 분출량보단 여기 우리 성삼재에서 분출하는 매연이 더 높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광주 전남 경남 환경단체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리산 훼손하는 케이블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호 가치가 높은 식생이 훼손되고 소음으로 반달 가슴곰과 같은 야생동물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에 케이블카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시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긴 케이블카로 인해 출혈 경쟁이 계속되면서 케이블카 탑승객 수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난해 말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모두 41개인데 여수와 경남 통영 케이블카를 제외하면 대부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지역민의 교육 복지 예산으로 쓰일 수백에서 천억 원 이상의 세금으로 적자가 뻔한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환경단체 입장에 구례군은 지리산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4개의 케이블카 노선 중 유일하게 환경부가 실시한 비용 편익 분석 결과가 기준치 1을 초과해 고용 창출과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례군에서 제출한 5번째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서의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구례군은 이번에도 환경부에서 계획을 반려할 경우 소송까지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여수시 의회에 이어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부영의 비협조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성명서에서 부영주택은 여수시의 영원 임대주택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30년 이상 미만 아파트를 영원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또 부영주택의 높은 분양가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개선하는 한편 여수시에는 대안을 마련해 영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거리 문화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낭만포차와 해양공원 등을 배경으로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웅천지구와 소동동다리 일대에서는 우리 동네 청춘 버스킹 공연도 펼쳐집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감소했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2,600가구로 이번 달보다 67%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공업고등학교가 전남 최초로 e스포츠부를 창단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 두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여수공고는 e스포츠부 창단 이전부터 각종 대회에서 2,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양제철소 임직원 300여 명이 진상면 이천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임직원들은 리모델링과 화재 감지기 설치, 전기 수리 등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봉사로 나눔 문화를 실천했습니다.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 주의 시작이 흐렸습니다.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지나기도 했는데요. 비는 내일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모레까지 5에서 최고 10mm로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내일 오전부터 섬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어오겠으니 미리 시설물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오후쯤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 내일 11도로 출발해 최고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순천 11도, 그 밖의 지역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8도, 광양, 고흥 19도, 순천 20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까지 오다 그치겠고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